이야기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고백이란 내용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던 노인이 죽은 줄 알았던 부하의 등장, 그리고 자신이 지시했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일과 그 과정에서 김병장의 어려움과 번뇌, 그리고 찾아온 불명예의 그림자, 증언과 사과, 이후 과거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두 끝에 맺힌 작은 먼지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는 삶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현관을 나선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이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가정을 일구었으며 이제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존경받는 어른이다. 거울 속의 이만수는 흐트러짐이 없다. 베트남의 습한 정글 속에서도 나는 늘 군인이었고 돌아온 한국에서도 나는 단 한순간도 그 대회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훈장은 내 것일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다. 금색으로 빛나는 그 금속 조각들은 내가 살아온 71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적 증거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전쟁이 무섭지 않았느냐고. 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책임감이지요. 그 말은 내 삶의 좌우명이었다. 책임감. 나는 가장의 책임을 다했고 지휘관의 책임을 다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오늘 아침 향군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발신인 이름이 없다. 하지만 편지 봉투를 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아니, 누군가 내가 숨겨둔 괴짝의 자물쇠를 만지고 있다는 기분. 나는 애써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응시한다. 하지만 내 시선은 이미 50년 전의 어느 축축한 숲길을 헤매고 있다. 사망싱어. 그 글자를 서류로 보았을 때 나는 안도했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서류상의 죽음은 완벽한 침묵을 보장한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사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김병장, 아니 김순경. 그는 이미 1971년 앙케페스 전투에서 전사 처리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국립현충원 비석에도 새겨져 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은 누구란 말인가? 주름진 얼굴, 초점을 잃은 듯하면서도 나를 꿰뚫어 보는 눈동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왔나?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대답 대신 낡은 군복 단추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는다. 그건 내가 그날 그의 가슴팍에서 직접 뜯어냈던 것과 같은 것이다. 하사님은 제가 죽길 바라셨겠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이 나빴던 건가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마저 살아야 했으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친다. 이게 무슨 행패야. 자네는 이미 국가가 인정한 전사자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도 보상도 아니다. 그는 내가 5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려왔다. 그 균열 속으로 내가 외면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다. 1971년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공기는 썩은 잎사귀 냄새로 가득했다.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다. 마을을 수색하고 베트공의 흔적이 있다면 즉시 섬멸하라. 하지만 그곳엔 베트공이 없었다. 겁에 질린 노인들과 젖먹이를 아는 여인들 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뒤엔 나를 지켜보는 상관의 눈이 있었고 내 옆엔 겁에 질린 부하들이 있었다. 하사님, 저들은 민간인입니다. 쏘면 안 됩니다. 김병장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맑았고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도덕심은 내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나는 명령했다. 비켜라, 이건 작전이다. 나는 군대의 위계가 곧 정의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내가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김 병장이 끝까지 저항하자 나는 그를 반역자로 몰았다. 적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최전방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가 죽어야만 나의 작전이 완벽해질 수 있었다. 총소리가 빗발치던 그 밤, 나는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전투 중 장렬히 전사라고 적었다. 그것이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고 자위하면서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을, 군인의 본분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김 병장은 묻는다. 그게 정말 국가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비겁함이었습니까? 그는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고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전사자로 처리된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이름도 호적도 가족도 잃은 채 그는 그림자로 살았다. 하사님은 훈장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저는 남의 집 창고를 전전하며 쥐 죽은 듯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눈물도 없이 무미건조했다. 그 건조함이 나를 더 아프게 찔렀다. 그는 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뗄 수 없었다. 사과하는 순간 나의 지난 50년은 사기극이 된다. 내 아이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아내가 신뢰하는 남편, 사회가 추앙하는 영웅의 가면에 금이 간다. 나는 사과할 게 없네. 나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니, 단호해야만 했다. 나는 그를 미친 노인으로 몰았으며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낡은 단추가 내 책상 위에서 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밤마다 꿈을 꾼다. 정글의 나무들이 모두 김 병장의 형상으로 변해 나를 덮치는 꿈을. 나는 여전히 그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명예라는 썩은 동주를 붙잡고 매달려 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넌다. 김 병장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내 주변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향군회 내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회장 공적이 가짜라던데? 전쟁 때 부하를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있어.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노망난 노인네의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내 손바닥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다. 젊은 기자가 나를 찾아왔다. 눈빛이 예리한 청년이었다. 그는 김 병장이 보관해온 당시의 일기장과 증거물들을 내밀었다. 회장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잊힌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그 말에 나는 구역질이 났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고 살아남은 자의 전유물이다. 내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 나는 기자를 위협하고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내 곁을 지키던 아내가 나를 본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에 비친 것은 존경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당신 정말 그랬어. 정말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당신 혼자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내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내 명예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굉금처럼 울려 퍼진다. 향군회 공개 증언의 날이 왔다. 김 병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강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 증언은 폭탄보다 강렬했다.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하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의 침묵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힌다. 나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인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는 한순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공식 기록은 수정될 것이고 나는 기소될지도 모른다. 아니,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매장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허리를 굽히던 이들이 이제는 침을 뱉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었다. 김 병장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증거를 조작할 힘이 아직은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내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는다. 만수 씨,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훈장 뒤에 숨지 말고. 나는 강단으로 걸어 나갔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숨이 가빠온다. 저 멀리 김 병장의 눈이 보인다. 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할 뿐이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과합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50년이 걸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고 내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한 인간의 삶을 도려낸 범죄자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내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은폐 과정, 그리고 김 병장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고발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진실의 무게였다. 증언을 마치고 김 병장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주게. 아니, 용서하지 말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네. 나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조용히 밀어냈다. 하사님, 사과는 받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제 인생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야 저도 저 비석에서 이름을 지우고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이 당연했다. 내가 지은 죄는 말 몇 마디로 씻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그 미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50년간 나를 짓누르던 그 습한 정글의 공기가 비로소 거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훈장 없는 노인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가장 먼저 훈장을 뗐다. 벽에 남은 빛바랜 자국이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며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피하거나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길을 나선다. 이제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동네 골목을 청소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다.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속죄하기 위해서다. 김 병장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쓸쓸했지만 비석에는 그의 진짜 이름과 생존했던 세월이 오롯이 새겨졌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전쟁은 총성이 멈췄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나의 전쟁은 이제야 막을 내렸다. 나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은 남을 것이다. 한 노인이 명예라는 가면을 벗고 추락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려 했던 그 짧은 순간을, 나는 이제 더 이상 71세의 영웅 이만수가 아니다. 그저 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늙은 인간 이만수일 뿐이다. 바람이 분다. 정글의 썩은 냄새가 아닌 시린 겨울의 맑은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이제야 비로소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